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은 바람이 강한 가운데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양은 적지만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건조함 가득한 대기 속 종일 봄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해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 산지는 시속 90k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도 불씨관리와 더불어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북 북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 그 밖에 대구와 경북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제 오후부터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는 황사가 지속적으로 발원하고 있는데요.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에 오늘 내리는 비에 섞여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황사는 오늘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구 9도, 안동은 7도, 포항은 14도로 출발해 오늘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8도에서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당분간 기온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금요일에는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한 차례 좌절을 맛본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번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메머드급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료를 다듬어 오는 7월에 박물관 건립에 재도전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유물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둘째, 유물 편성 예산이 부족하다. 셋째, 전시 주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적된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 포항시는 메머드급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한 최광식 고려대 명예교수가 자문위원장을 맡고 천진기 전 국립민속박물관장 등 전문가 13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에서 가치 있는 고려 조선시대 및 해양 관련 유물이 다소 출토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해양 인문학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중요성과 포항의 발전상을 더 많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에는 유물을 보관할 박물관이 없어 교과서에도 나오는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가 면사무소 마당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포항 금광리에서 발견된 국내 최대 나무 화석 등 포항에서 발견된 유물 수만 점은 다른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보관 중입니다. 출토된 문화재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박물관이 있어야 합니다.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화시설이기에 이전에 저는 도시의 품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구 50만 되는 우리 과학 첨단 산업 도시에서 박물관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향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포항에서 출토돼 서울과 대전, 경주 등 다른 지역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범시민 유물 기증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가치 있게 활용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육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다음 달 12일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부상으로 포항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건축비가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합원 사이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건물은 지어졌지만 외벽 도색과 조경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공사가 멈춰서 있습니다. 오는 8월 95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여 전 시공사 측이 갑작스레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새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8월 달에 지금 저 아파트 만기거든요. 아파트 시공을 안 하니까 내가 마음을 얼마나 졸이고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원망 들어가면서 학교에도 이미 이제 뭐 전학갈 이런 다 조사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은 이제 뭐 올해 갈지 뭐 내년에 갈지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답답해요. 공사 중단의 이유는 추가 공사 비용입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크게 오르자 시공사 측이 150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조합원 한 명당 3천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셈인데 조합 측은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이 집회까지 나서는 등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합당하면은 그게 투명하면은 내겠다는데 자기들이 어떤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 최근 전국 곳곳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중재에 나설 수는 있지만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등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좀 공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권자가 가능하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정비를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현행법에 마련된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 역시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없어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가 오는 2026년까지 787억 원을 들여 황성공원에 첨단 복합 문화도서관과 시립미술관을 함께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복합도서관 건립은 한수원 자사고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기존 자료실과 무인 자동화 시스템, 메타버스 콘텐츠 등이 들어섭니다. 또 첨단 복합도서관 부지 내에는 전시실과 수장고, 체험 공간 등을 갖춘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합니다.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북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화예술허브를 당초 북구에서 달성군으로 바꾸겠다는 발표 때문인데요. 대구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이어 대통령 공약마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자리는 현재 대구시청 상격청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침부터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구 서시공원 구민은 결선 반대한다. 지난 5일 대구시는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컴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허브를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이전터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경북도청 이전터에 짓는다는 계획에서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변경해버렸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달성에 옮긴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던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마저 달성군으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삭발시까지 하는 등 북구민의 반발이 거셉니다. 무슨 정책을 바꾼다든지 정책을 위반할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최소한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거쳐가지고 이걸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것저것도 없이. 대구시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이전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올해 말이면 이전이 끝나고 남는 대구교도소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근성이 낮아 문화예술허브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역 문화계 지적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구 서부권의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는 계기라고 했습니다. 북구 주민단체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출퇴근 시간에 맞춰 원안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로 해 한동안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도청 이전터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구시가 사업부지 변경 건의를 했지만 문화예술허브로 도청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존 계획과 연구 용역이 중단되거나 변경된 것은 없다며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변경 여부는 대통령실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년 반 동안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 사격훈련이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오는 28일까지 수성사격장에서 박격포와 전차, 포병 훈련을 실시하고 전차 이동 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통제반을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격훈련 재개에 반발해온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과 장기면 개발자문위원회는 해병대 측이 다음 훈련까지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발자문위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번 훈련은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동댐 건설과 함께 묶여왔던 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50년 가까이 묶여있던 규제가 풀릴 거라는 전망에 벌써부터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떤 용도로 풀리는지, 언제쯤 풀리는지 이정희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재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231.2제곱킬로미터,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나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면적을 해제하려 하다 번번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면적을 대폭 줄여서 전체 보존 지역의 21.4%, 49.4제곱킬로미터만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절차상 가장 큰 관문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해서 해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해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 심리에 벌써부터 주변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용도 변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상 면적의 84.1%,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은 모두 농림지역으로 변경이 추진됩니다. 일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각각 4.1, 7.1%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보존녹지는 4%, 규제가 가장 완화돼 용적률 100%에 1, 2종 근린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는 자연녹지는 0.7%입니다. 월영교를 중심으로 한 양쪽 지역, 전체 해제 면적의 0.7%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안, 와룡, 녹전 등 79개 마을은 개발이 용이한 자연 취락지구 지정도 추진합니다. 댐 주변 바로 붙은 지역에서는 거의 개발이 불가하다고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지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죠. 남은 절차는 산림청과 산지협의, 농축산식품부와 농지협의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부분 남았는 게 보존산지라 가지고 보존산지 협의가 조금 지연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협의를 빨리 진행해서 금년 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가급적 올해 안에는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지역 용도 변경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영덕군이 해양수산부의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38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덕군은 강구면 로하스 특화 농공단지 일대에 수산물 가공시설과 자동 물류 시스템, 디자인 통합지원센터 등을 갖춘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를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합니다.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동해안 전략 품종인 붉은 대게와 오징어, 가자미 등에 대한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수산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농촌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농번기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주요 농작물의 농번기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과수와 채소 재배에 필요한 인력은 422만 명인 반면 농가 자체 확보 인력은 349만 명에 그쳐 18%인 76만 명이 부족합니다. 경상북도는 인력 부족 현상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어 농업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도농 인력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농촌 인력 공급 서비스를 44개소에서 4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건조함 가득한 대기 속 종일 봄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해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 북동산지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산지는 시속 90k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돌풍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불씨관리와 더불어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북 북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 그 밖에 대구와 경북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제 오후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 공원에서 황사가 지속적으로 발원하고 있는데요.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에 오늘 내리는 비에 섞여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황사는 오늘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구 9도, 안동 7도, 포항은 14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8도에서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청도 1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청도 20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7도, 김천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2도, 김천도 2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7도, 청송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1도, 청송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6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 유지하며 또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